20세기는 이념의 세기였다. 이념의 세기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선행하는 관념이 존재하는 세기였다는 뜻이다. 뛰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고 뛰는 것이다.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념의 청사진이 의식 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인간의 최대 비극은 그 이념의 청사진의 궁극적 의미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20세기는) 제국주의의 세기였다. 그리고 20세기는 혁명의 세기였다. 혁명이란 트롭스키의 말대로 광적 영감이다. 그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변화의 급격성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망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항상 흥분케 만든다. 20세기의 혁명들은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혁명 그 자체 내에 제국주의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혁명이 완수되면 그 혁명 자체가 제국주의로 돌변한다. 나 도울은 말한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는 혁명과 제국주의 이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기만당한 슬픈 이야기라고. 그러나 이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슬픈 이야기의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너무도 용감했고 순결했고 열정적이었다. 지금 아무르강에 얼음이 전부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동동 떠내려가는 아무르강, 흑룡강을 쳐다보면서 저는 남과 북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도 이제는 녹아 흘러내릴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북 사이에 지역적으로 쌓인 얼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얼었던, 우리 마음속에 꽁꽁 얼었던 얼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 흘러내려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강 건너에 우성한 갈대 속에 뒹구는 연자방학 그대는 나락 주워 가슴에 담았거늘 저거 발자국 소리 여명을 일구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새없이 가슴 졸일 뿐 칼 막스는 결코 성공한 사상가는 아니다. 그의 이상주의는 인류를 한 세기 이상 사로잡았지만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이상적이었다. 그는 인간세의 한 당위만을 말했을 뿐 포괄적인 심성론이나 우주론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아직도 빨갱이 하면 나쁜 놈이라는 도식에 열불을 올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빨갛지 않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란 말인가? 남북이라는 정치체제가 고착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있었을 뿐이다.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은 모두 민족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어떠한 이념을 선택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 투쟁의 본질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이런 가치는 모든 이념의 공통분모였다. 공산주의는 그 나름대로 20세기 초기에 열렬하게 그 불꽃이 일어나서 20세기 말기에 저물어 갔지만, 저는 공산주의의 1세기의 익스페리멘테이션, 하나의 인류 사회에서의 공산주의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도 철저히 가르쳐 주었고, 골고루 분배된 세계 속에서 그 어떠한 인간된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인도주의적인 의미는 오늘날까지 사라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의 이러한 공산주의 이념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녀는 아마도 이 아무르 강변을 무척 걸었을 겁니다. 여기를 너무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걷는 발자국이 이것이 아무르 강변의 발자국이 아니라 이 발자국이 곧 조선의 땅에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생각으로 항상 이 아무르 강변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을까.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1885년 2월 22일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멀지 않은 조선인 이민 농촌 마을 시넬리니코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뾰트르 세면오비치는 함경도 경흥 사람으로 1860년대 이미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한국 이름은 김두서, 본관은 청풍김씨였다. 그는 일찍이 어학의 소질이 있어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하였고,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인텔리겐처로 곧 부상했다.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한 후 시넬리니코브 한인촌 촌장이 되어 소수민족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제정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빗대와 리옹장 사이의 협약이 성립하였고, 1896년 수건이었던 동청철도 사업에 착공한다. 우스리스크에서 중국 영토를 가로질러 하얼빈을 지나 만주리로 연결되는 동청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꿈을 단축시키는 중대한 사업이었다. 여기에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대거 동원되었다. 동청철도 건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중국어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통역원이었다. 김두서야말로 최적임자였다. 그는 강제징집되었으나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 자리였기 때문이다. 갓 11살이 된 킴 알렉산드라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지방의 동청철도 현장으로 갔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알렉산드라는 강인하게 건설 현장에서 컸다. 1900년에 발발한 의화단 사건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중국 민중의 항거였다. 의화단은 동청철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에도 침투한다. 그러나 김두서는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 주었다. 김두서가 대러시아 민족주의 앞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동청철도 건설 현장은 딸 알렉산드라에게는 억압받는 인민들의 계급 투쟁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정치 교육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의화단 진학 현장에서 병을 얻은 김두서는 1902년 6월 6일 하얼빈의 임시거처에서 딸 알렉산드라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세상을 하직했다. 나는 이들에 관한 자료를 얻으러 하바롭스크에 있는 향토 역사 박물관을 찾아갔다. 그곳에 보관